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예산 언박싱 찾아뵙겠습니다. 조영태 대구 참여연대 정책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조영태 정책부장이 한 자리를 꿰찼습니다. 여러분들께 레귤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을 참 우리 시민들이 예산 문제를 디테일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다루는 사람도 정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영태 정책부장이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다 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구 행복페이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래도 이거 행복페이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게 네. 지금 대구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더니 대구 행복페이가 근데 돌연 폐지가 작년에 됐었어. 2월 달에 작년 2월에 폐지가 됐다가 이제 2023년 7월 3일부터 대구로페이가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7월이니까 1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대구 행복페이, 대구 로페이 뭐 이런 것들 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줄까요? 네, 이제 대구 행복페이, 뭐 대구로페이 이렇게 네. 하면요. 이름은 달라졌지만 일단 본질은 지역 화폐라는 거는 같습니다. 지역 화폐. 근데 지금 디테일하게 좀 달라졌는데요. 네. 그 원래 대구 행복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IM뱅크 이제 이름 바뀌었죠.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요. 근데 대구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대구은행 창구에 가서 음. 이제 신청을 하면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를 받도. 네, 아니면 이제 뭐 은행에 가기 힘들다 하면 뭐 ATM기 길게에 있는 창구에 발급 창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셀프로 발급받는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통해서 보통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요. 대구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구로 사업을 이제 대구시에서 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충전은 똑같습니다. 이제 대구은행 어플에서 이제 카드를 등록을 하고 발급받으면 어플에서 충전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결제는 대구로 앱에서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식당에 가서도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이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카드로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없고요. 이제 뭐 어플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뭐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지역 화폐인 게 동일한데 네. 결제 방법은 달라졌다. 소비자 네. 입장에서 그렇죠. 실물 카드냐 어플이냐.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카드에서 온라인 이제 어플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 뭐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 이러면 깔면 되는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계획이 나왔을 때는요. 네. 원래는 아예 전부 다 이제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원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노인분들 어떡하냐. 이제 뭐 온라인 접근이 좀 어려운 노인분들 어떡하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대구시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네. 그래서 대구시가 약간 바꾼 게 만 65세 이상의 분들한테만 이제 그럼 이제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해드리겠다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만 60세이냐, 61세이냐, 만 65세이냐. 사실 그런 나이 구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용 능력이라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50대 분이나 60대 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물론 삼성페이가 되는 분들은 삼성페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휴대폰을 내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한다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젊은 분들도 익숙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불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조금 또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이걸 또 극한 사례를 한번 밀어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통통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능성이. 그렇죠. 근데 실물 카드인 것과 어플리케이션인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께서 이제 본인의 그걸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실물 카드 그냥 탁 꺼내서 바로 결제하는 것하고 휴대전화 열어서 인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극단적으로 핸드폰 없는 사람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네,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다 있지 뭐 요새 누가 없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정책 위반자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까지 좀 보듬어야 되니까 휴대전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는 이 이제 제도가 어쨌든 달라졌으니까 충전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할인이잖아요. 그렇죠. 할인이 어떻게 뭐 달라진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게 대구로페이냐 행복페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충전 할인율이 변경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변경되긴 했습니다. 근데 왜 변경됐냐를 살펴보면요. 네. 이게 그 지역 사업이 아니라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국비에 따라서 이제 재정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좀 할인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을 좀 탐탁치 않아 하고 있고 엄청나게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22년도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50만 원 한도로 이제 10% 할인 이렇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는 한도도 30만 원 줄었고요. 이제 네. 5만 원에서 3만 원 준 거네요. 알죠? 아닌가? 20만 원 줄었죠. 아, 20만 원 줄었나? 20만 원 줄었고 한도가 20만 원 줄었고요. 충전 할인율도 7%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잖아요. 네. 30만 원에 10%는 2만 1,000원 정도인데 쓸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었고요. 또 할인율도 줄어들어서 사실상 좀 정책이 좀 약간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문제들은 다 예산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결국 잘 호황하고 있던 행복페이가 이렇게 대구로페이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뜬금없죠. 이게 뭐 행복페이라는 이름으로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었는데 굳이 왜 대구로페이로 이름을 바꿨냐라는 것은 감히 추측건데 대구로 사업을 좀 밀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대구로라는 사업이 권영진 시장 때 그 이제 뭐 배달 독점을 막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좀 자산을 투자해서 대구형 배달 앱 어플인 그 대구로라는 사업을 런칭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로는 배달 사업, 그다음에 대구 행복페이는 그냥 지역 화폐 사업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하면 대구로 어플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로가 점점 확장을 했죠. 뭐 이제 지금은 뭐 꽃 배달도 하고요. 네. 뭐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제 음식점 예약도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엔 대리 운전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구로라는 사업을 배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생활 대구 시민들이 온갖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게 대구시의 계획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플랫폼이면 포인트라든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구로페이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대구로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대구로페이 이렇게 좀 약간 사업의 방향성을 변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카카오처럼 네네. 확대를 하려는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야심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보였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지역 화폐라는 게요, 지역 경제에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비를 진작하는데 아주 큰 목적이 아마 있을 텐데. 대구만 이렇게 유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 화폐가?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소상공인도 만족하고 있고 쓰는 시민들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에 사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 7개 특강 역시 또 9군 제외하고 약간 본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는 서울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요. 부산은 동백전, 인천은 인천 이음, 강주는 강주 상생카드, 대전은 온통대전, 울산은 울산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활발하게 지자체들이 국비 사업이라고 아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라 돈으로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그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코로나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대구로페이가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완판이 됐다. 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말이죠. 시민들은 또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네, 하지만요. 이게 사실 이 지역화폐 사업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또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역화폐라는 게 아무래도 그 이재명 시장 때부터 지역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 진영에서는 안 좋아할 하죠. 아이 참. 네. 그래서 아니 좋으면 저기 하는 거라도 좋으면 하는 거지. 네. 이게 뭐 무슨 뭐 참나. 뭐. 실제로 국비가요.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이제 총 국비가 1조 2,522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도에는 7,053억으로 국비가 감소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 네. 그 처음에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요. 지역화폐 예산이 0원입니다. 없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있잖아요. 왜 늘었냐고 하면 국회에서 이거를 좀 늘려라라고 해서 이제 요구안을 내었고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린 게 3,525억입니다. 네. 이제 올해 예산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또 국회에서 늘려라고 해서 늘려서 3,000억이 네. 되었죠. 그 3,000억을 가지고 전국 지역에서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정부안을 좀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게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증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매년과 같다면 또 3,000억 원 규모로 아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업이 축소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의 장들이 여야 할 거 없이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뭐 국비든 뭐든 간에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인기 좋은 거를. 네. 17개 시도에서 16개 시도의 지자체장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딱 한 군데만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설마. 대구입니다. 참네. 네. 참. 아니, 그러니까 대구죠. 대구가 대구로 사업을 밀고 대구로 페이로 이제 바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네. 깎고 하는데 여당인 지자체장들도 이거를 왜 깎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홍 시장님은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네. 대구로페이의 지속성마저도 네. 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깜짝 놀라겠네. 왜 그런데요, 도대체? 아니 요즘 사이가 좋아. 대통령실하고 홍 시장님하고 사이가 좋고 이게 짝짝꿍이 잘 맞거든요. 근데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대통령실하고 짝짝짝짝 잘 맞춰서 잘 가는데 분위기 좋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뭐예요?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규합을 해가지고 중앙행정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는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위에 중앙정부 발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뭐 할래 선거해가지고 지자체장을 뽑냐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하고 무조건 괴를 같이 하는 건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때에 따라는 그럴 수 있다고 치어도 대부분 사실상 모든 지자체장들이 반대하는데 우리 혼자 나 정말 진짜 답답하다. 뭐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홍 시장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로페이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실은요. 네. 지역화폐라는 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네. 정치권에서도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좀 찬반이 뜨겁습니다. 사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근데 반대로 경기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네.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와 없다라고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요. 네.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전이네요. 네. 근데 경기도연구원은 2019년 자료를 했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있는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2018년과 2019년도는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직전이죠. 네. 네.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근데 지역화폐라는 게 가장 빛이 발했을 때는 코로나 때였죠. 그렇죠. 최신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연구 자료도 없고 이제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중단한다 그러면 또 심도 깊은 연구도 없이 중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인기가 많고 지역 주민들도 전국에서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약간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고정으로서 네. 앞으로 이제 매달 한 번씩 나와서 대구시 재정에 대해서 오늘 맛보기로 하고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대구시의 재정 기조가 사실은 비단 내고 돈을 안 쓴다라는 기조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관되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을 짓는다거나 네. 뭔가 그런 걸 되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으면서 사실상 이런 지역 화폐라던가 지금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주가요. 네.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5조 7천억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지역화폐 예산은 462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네. 시비를 358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 대구의 일반회계는 8조입니다. 훨씬 많네요. 3조가 넘죠. 그런데 대구의 지역화폐 예산이 198억입니다. 엥? 국비 56억 받고 시비 141억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재정 규모가 강주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역화폐는 되게 축소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박정희 동상을 왜 하는 거야 그러면? 네. 아니 그 돈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10분 만에 완판됐잖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짚어나가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네. 재정 규모로만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좀 대구시가 실제로 시민들의 체감상 좀 효용성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구르페이 네. 예산도 늘렸으면 네.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한 게 지역 상인들 자영업자들 막 힘든 목소리 내고 나 죽겠다고 막 그러면 혹시 홍 시장님 생각에 혹시 내가 가는 식당들은 장사 잘 되던데 맛있게 하면 장사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두루두루 좀 이렇게 시민들을 다 아우르시고 이제 좀 식견을 넓히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 좋아하는데 우리 할인받고 쓰는 사람도 좋아하고 손님 늘어나니까 혹은 저 자영업자들 다 좋아하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싫다? 설마 에이 그거 아니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공도 있잖아요. 꼭 시작을 그들이 했어도 더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공인데 왜 그래. 아이고 참 그래요. 오늘 조영태 정책부장님이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